김학선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전도사님은 10분 하라고 그랬는데 제 뒤에 순서가 전광훈 목사님이세요. 센 분이 기다리셔가지고 다른 분 같으면 조금 제가 시간을 잘라 먹을 텐데 이 걱정입니다. 10분 정도 제가 준비해 왔는데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올려주시죠.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성남지청에 소환당해서 갔을 때 개딸들이 모여서 우리도 이재명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냥 어떻게 보실지 말이죠. 다음은 우리도 전광훈이다. 여러분은 전광훈 이름만 나오면 그냥 놀라시는데 우리가 우리도 전광훈이다, 또 나도 전광훈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전광훈 목사님의 이념이나 가치, 자유통일, 예수한국 이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도 전광훈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컨대 우리도 우크라이나인이다 라는 말을 하려면 러시아로부터 자유를 위협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지지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것이에요. 이런 표현은요, 나는 베를린 시민이라고 하는 존 F 케네디의 말로부터 이것이 시작됐거든요. 다음이요. 1963년도에 서베를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독일을 보면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동독 내에 수도인 베를린을 다시 동서베를린으로 나눴습니다. 따라서 서베를린은요, 동독 영역 안에 위치했습니다.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그 위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서베를린을 존 F 케네디가 방문한 다음에 행한 유명한 연설 중에 한 구절이 뭔가면 나도 베를린 시민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입이 나인 베를리너 그랬는데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이게 독일어라 그래요. 영어로 보면 I am 베를린 시티즌이다 이런 뜻인데 나도 베를린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데에서 이것이 연유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뭔가면 서베를린이 당시에 동독으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들의 자유를 미국이 지켜주겠다, 그런 뜻에서 나도 베를린 시민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말을 쓸 때는요, 소중한 가치를 공유할 때만 쓰는 말들이에요. 다음이요. 개딸들이 든 팻말 보면 우리도 이재명이다, 무슨 가치를 공유하겠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산업화를 했어요, 민주화를 했어요, 선진화를 했어요. 다음이요. 한 거는 뭡니까? 성남시장과 도지사 시절에 탈법과 편법을 거쳐가지고 자신의 업적을 높여서 더 높은 권력을 탐한 인물인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까? 희생? 그거를 갖다가 공유하겠다,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광훈이다 이런 말은 가능하고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이재명이다, 그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자기네들도 이재명과 같이 탈법과 불법을 마음 놓고 해가겠다, 주변을 희생시키겠다, 이런 의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문죄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고통을 준다 그러는데, 아주 이런 뻔뻔한 놈을 내가 보기를 처음 봐요. 이 범죄는 언제 드러났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뭉갰거든요. 뭉갠 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시 시작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다음에 이루어진 범죄를 수사한 게 아닌 것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성남FC 후원금의 문제는 왜 제3자 뇌물이라 그러느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을 최순실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박 대통령이 제3자 뇌물이라고 거기에 해당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15만 장 개인이 받은 돈이 없어요.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도 자기도 그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남 FC 후원금은 박근혜 K재단과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두산과 네이버가 부정 청탁을 했죠. 용도 변경을 아니 예컨대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바꿔주면 돈 못 벌 놈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 부지로 묶여있는 땅을 상업 용지로 바꿔주면 그 떼돈을 버는 구조란 말이죠. 광고비를 냈지만 그 형식이죠. 지나치게 큰 후원금을 광고비 명목으로 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이요. 변호사비 대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요 삼성으로부터 60억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이유로 1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게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요. 이게 이제 뇌물이 1억이 넘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형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법 재판에서 23억 원의 변호사비를 대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그 당시에 호화 변호인단이 구성되어서 이재명을 도와줬거든요. 이번에 성남시청 갔을 때는 없습니까? 단 한 명밖에 없단 말이죠. 왜냐면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야당 대표의 자격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민주당에서 돈을 대주겠지만 야당 대표로 문제 간 것이 아니고 본인의 개인 비리로 간 것이에요. 그러면 한 명밖에 못 쓰는 이유가 대장동 저수지에서 돈이 지금 끌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명만 한 겁니다. 한 명만. 김성태가 기욱하면 전모가 밝혀지겠지만 23억을 받았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안 받았다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다음이요. 이재명과 측근들의 문제인데 과거에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가요 차떼기 사건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이회창도 처음에 부인하다가 자신의 부하인 재정국장이 구속되니까 이회창은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한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이회창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이고 김용하고 정진상 구속되니까 나는 너의 결백을 믿는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야구 감독이 뛰는 야구 선수들에게 주는 이 사인보다 더 복잡한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 다음이요. 이재명의 석사 논문만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에 지방자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해서 가천대학에서 석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인간이 글은 잘 썼어요. 왜냐면 이런 지방 정치의 부패가 왜 생기느냐? 진단은 지방의 정치가들과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자가 합작하면 이런 부정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진단을 정확히 했죠. 그렇죠? 석사 논문 친구는 진단을 정확해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부정부패가 드러나겠느냐? 유형을 보니까 허위사실 유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지역개발 인허가 관련 배임이나 횡령. 지금 한 거 똑같아.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적으로 좀 기소됐죠? 불법 정치자금, 지역개발 인허가 관련 배임 횡령. 사전에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이 인간이.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완전 방지는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같은 자기의 미래를 본인이 다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주강사가 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